팁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시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를 할 수가 없죠.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를 매도하기도 어려워요. 상급지로 갈아타는 형태가 가면 좋겠어요. 터져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걸 좀 하나로 합치는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개발지로 상품을 온전하지 못하다면 좀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조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이상이 인천. 자, 1주택자 소득 없음. 신기하다. 뭐 얼추 많네요. 아니 근데 뭐 벌어놓은 게 많을 수도 있죠. 예, 이미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놓으신 분이실 수도 있고. 아, 제가 신기하다고 한 건 요즘에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대한 뭐 어떤 보유세 강화 막 이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으셔가지고 집을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거의 대체로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시고 소득은 없고 막 이런 케이스들인데 딱 지금 그 케이스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뭐 솔루션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황 대표님께서? 그래도 우리 이 대표님께서 제가 먼저 할까요? 양보하시는 건가요, 지금? 점심 내기가 걸려 있는데? 점심은 뭐 얼마든지 가진 자의 여유처럼 보이는데.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이 대표님께서 그래도 사실 오늘 저희 부동산 스토리의 게스트 아니시겠습니까? 이승훈 소장님의 그 해박한 어떤 해안들을 또 듣고자 우리가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일단 들어보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살을 대고 또 좀 이따가 다른 케이스가 나오면 제가 한번 시원하게 또 솔루션 드리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밥은 내가 살 테니 오늘 출연료는 없어. 일단 인천에 있는 것들도 비싼 주택도 있고 좀 저렴한 주택도 있지만 평균적인 주택 하에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유세라든가 이러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셔야 되니까 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득이 없는데 퇴직하셨으면은 좀 현금은 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많지는 않더라도.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대출도 2주택대에서 이제 안 나오는 환경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없는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또 대출을 끼고 매입하기에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퇴직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뭐 상가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고 또 요즘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상가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권의 변화가 좀 두드러지다 보니 변화가 막 심해지다 보니까 뭐 갑자기 상권이 안 좋아져서 뭐 월세가 안 들어오고 이러면 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텔 형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는 형태로 된다면 이제 그 거주하시는 이제 앞으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생기게 되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인천 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보유. 무조건 보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인천 매물이 이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1주택이시니까 이거를 팔게 되면 뭔가 새로운 걸 구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매도하고 새롭게 구입할 때의 세금 이런 측면이 뭐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비용을 좀 소모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거주지니까 네. 예, 거주지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쭉 거주를 하시고 추가적인 것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형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소득이 없어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으신데 네. 일단은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테고요. 추가적으로 또 집이 오래돼서 사실은 집을 좀 옮기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청약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청약을 한번 신청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고령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내 집을 팔지 않고 사실 흔하게 알고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주택연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 집을 가지고 막 어떻게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소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있는 집에서 이걸 정리하고 고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어떤 유동자금이 있거나 어떤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에 있는 집을 매도를 해서 저가의 주택으로 가고 그 자금으로 어찌 보면 또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뭐 근생 뭐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라던가 어떤 상가 상품이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한번 갈아타게 이렇게 분리하는 전략을 한번 잡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매물 외에 또 하나의 돈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수익형, 그쵸? 부동산을 하나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합치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한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리를 하자면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청약통장이나 아니면은 주택연금 그리고 이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분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사는데 어디다 몰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분산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꼭 이거를 틀어잡고 있기보단 내 어떤 자산에 맞게끔 아니면 내 지금 소득은 없어요. 집은 있는데 집으로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분리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 2022년도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혼돈의 시기예요. 대선도 있죠. 정책이 규제에서 완화로 바뀌는 케이스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걸 보시고 또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그런 전략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한 3월까지는 가만히 있는 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일 상황은 아닙니다. 안 움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대선의 결과가 어떨지 우리가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대선이 뭐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건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대선 전까지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이신데 서울이신데 무주택이신데 기업 재직 중이에요. 제일 고민이 많아요. 정말 월세도 진짜 엄청 많고 청약 점수 맞추기도 되게 어중간한 나이대예요. 40대가.